방금 소개받은 이현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교재는요, 라이트하우스라는 책인데요. 아마 공동 구매라든가 아니면 타 사이트에 소개된 것이라든가 또 저희 사이트에 소개된 내용들을 보시고 어떤 책인지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라이트하우스는 사실 여기 보시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 아이 처음 리딩입니다. 그래서 리딩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책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책만이 아니라 어떤 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쭉 진행을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질문사항,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마음에 드실 때 골라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 깨끗하게 보이시나요? 불 끄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첫 슬라이드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넘기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이들하고 리딩을 하실 때 그 리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십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으로 들릴 수 있지만 리딩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읽기, 뜻을 이해하는 것. 예, 기본적으로 정보를 흡수하는 도구, 수단이죠. 그래서 읽기이면서 넓은 의미 또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 정보를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단,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 어쩌면 리스닝이 더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 리스닝은 내가 원하는 정보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정보도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을 하는 첫 번째 통로라고 한다면 리스닝보다는 리딩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단순히 그냥 영어 읽기,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런 것만을 아는 그런 첫 번째 단계, 리딩의 가장 첫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정보 자체를 찾아서 습득하는 단계의 리딩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도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어머님들이십니까? 아니, 선생님들도 계신가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면 유치부를 맡고 계신 선생님도 계십니까? 유치부나 유치원 단계 연령의 아이들 4, 5, 6세 한번 좀 보실까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초등이세요? 라이트하우스는 리딩의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 단계 5세, 6세, 7세부터도 사용이 가능한 책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보시면 연령이 그렇게 4세, 5세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거 유치원 책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나눈 이유는요. 저희가 첫 번째 그 체험단을 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텍스트만 보시고 다 유치부에서 이 책들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예비 초등이란 말이 요즘 나오죠. 예비 초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Guided Reading Approach라는 말이 있네요. 여러분들 가이디드 리딩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Before reading, while reading, after reading. 많이 들어보셨죠? 거의 리딩이라고 하면 그 얘기는 빼지 않고 요즘은 하는 이야기라서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가이디드 리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들이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안내를 받아서 아이들이 이제 읽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을 가이디드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가는 거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 가이디드 리딩 원래 이론에 보면 단계를 E부터 시작을 해서 쭉 위로 올려서 G, F, P, Q, R, S, T까지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을 포함을 해서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모든 아이들을 영어의 자신의 수준에 맞게 쭉 레벨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단어가 그 수준에 맞게 확장이 되고 문장이 확장이 되고 문장 수준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그 레벨을 가이디드 리딩 레벨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사실 그 레벨을 다 맞춰서 책을 잘라 넣기에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저희 같은 회사들은 그 레벨을 가지고 이제 그레이드 레벨로 다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둡니다. 근데 이제 그 레벨은 그렇고 여기서 말씀드린 가이드드 리딩 어프로치는 그런 레벨을 나눠놨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리딩하게 하는가 그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Pre-teach key vocabula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드드 리딩에서 처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key vocabulary, 주제와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어휘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외우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월드웹을 쓴다든가 아니면 플래시카드를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pre-teach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들이 리딩 가르치다 보면은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단어를 알아야 읽지요. 단어를 좀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가면서 쭉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pre-teach key vocabulary라는 것은 아기가 읽게 될 책의 주제와 관련 있는 어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많은 어휘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아이가 읽게 될 책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 보캐블러리를 먼저 찝어주는 것이 가이디드 리딩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보시면 have children join in or involve in reading 여기서 같이 보신 것처럼 아이들 리딩에 참여시키는 것인데 실제로 그 문장을 읽게 하는 것을 참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제 프리티치 단계에서 배웠던 보캐블러리를 말로 표현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그 해당하는 어휘가 나왔을 때 그림을 짚어본다든가 또는 문장에서 그 단어를 손으로 가르쳐 본다든가 따라 해본다든가 하여튼 그냥 단순히 듣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아마 많이 쓰시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가이디드 리딩에서 물론 오디오가 중요하게 쓰입니다만은 첫 번째 단계에서 오디오가 먼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먼저 틀어주고 발음이 외국인 발음이 좋으니까 이걸 들으면서 아이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간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 실물 형태로 되어 있는 사람, 어머니가 되었던 선생님이 되었던 또 아버지가 되었던 누구든지 그 사람이 먼저 텍스트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그 리딩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이디드 리딩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Have children read the story by themselves. 스스로 읽게 한다인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그 함정이 뭐냐 하면 자 내가 충분히 가르쳤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거라.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스스로 읽어야겠죠. 그 읽는 단계는 충분히 그 텍스트를 완전히 소화를 하고 아이가 완전히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소리를 내어서 또 눈으로 읽게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아이들이 자꾸 읽게끔 유도를 해주고 거기에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꾸 encourage 하라는 얘기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르친 거대로 읽어보거라 단어 틀렸다 너 이거 봐라 단어 연습 다시 해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use activities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story of your children. 자 보시면 아이들이 더 이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activities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감히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워낙에 선생님들도 어머니들도 영어 가르치는 방법이 급격하게 변했거든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렇죠? 그 전에는 뭘 했었냐 하면 읽고 해석하고 단어 외우고 문법 배우고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해왔던 세대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확 바뀌잖아요. 해석해 주지 마라. 문제 전체 읽어라. 또 월드웹을 만들어라. 또 그 스토리를 아이들하고 뭐 퍼펫 만들어서 막 시연을 해봐라. 여러 가지로 막 바뀐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인식이 되기가 굉장히 쉬웠냐면 액티비티로 푸는 영어가 정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한때 뭐가 되게 유행이었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송앤챈트가 거의 이 영어 시장을 휩쓸고 지나갔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지만 그런데 그 영어를 노래와 챈트로 배웠던 아이들의 단점이 뭐였냐면 나중에 딱
딱 막히는 점이 뭐였냐면 도대체 노래가 아닌 것은 영어가 아닌 걸로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하다 보니 그것과 리딩의 연결이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래는 사실은 노래에 맞게 그 운율을 따라서 딱 잘라놓은 청크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노래하니까 말도 할 줄 알았더니 말도 사실은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리딩부터 가르치는 ABC부터 가르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노래도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딩을 가르치고 거기에 관련해서 아이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액티비티. 그다음에 워크북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팩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액티비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 자체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책을 읽게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붙이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뻔한 얘기 같은데 왜 자꾸 하냐면 주객이 전도되는 게 순식간이에요. 왜냐하면 읽기를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일단은 문제부터 풀고 봐. 이래서 그 문제부터 풀게 되고 그거 하면 한 권 다 뗐다.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 챈트, 게임 모두 보수적으로 듣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시면 point and use the pictures fully while reading. 그다음에 no need of trans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영어 리딩하면 전부 다 독해 해가지고 쫙 해석을 해가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방법이 바뀌어서 해석을 해주지 마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해석을 안 해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해보시면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 문제를 이해를 해요. 그 문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그림으로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그림으로까지 눈이 갈 때에는 아이들마다 차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지하는 그 부분을 조금 다 이렇게 땡겨주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분, 어머니나 선생님이 그림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해주시고 그 그림이 나타내는 단어를 계속 포인트 해주시면서 연결을 해주셔야지 되죠. 그 부분만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을 따로 막 단어를 외우게 어느 수준이 지나면 물론 어휘를 외워야 되지만 그 수준까지 찰 때까지는 그렇게 억지로 외우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많이 소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트랜슬레이션 하지 말아라 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어제 그제 재미있는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저희 아까 소개해 주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Literacy Place라는 책이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Literacy Place가 레벨 1, 그러니까 빨간 책 6권만 트랜슬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저희가 했었는데 어떤 아버님께서 평택에 사신 아버님께 전화를 하셔서 2도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보시오.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석하지 않고 가르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 교과서는 그 그림과 그다음에 그 텍스트의 전체적인 뜻과 주제를 찾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아버님 성에는 안 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전부 다 트랜슬레이션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냐고 막 그러셔서 간신히 설득을 하고 이제 이건 권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이 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트랜슬레이션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저희 책에는 갖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저희 책을 읽으시는 단계 아이들이 이전에 혹은 같이 보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Dr. Seus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보시라고 저는 항상 권하는데 그 책은 아시는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보셨죠?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만 잘 안 팔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대체가 해석이 안 돼요. 그 책은. 그 Dr. Seuss의 매력은 그 영어의 소리를 즐기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것, 라임 그런 걸 즐겨서 그 자체를 그걸 챈트처럼 아이들이 입에 붙이고 그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잘. 근데 만들어낸 단어도 있단 말이죠. 라임을 낮추려고. 그런데 하다 아이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도 안 통하는 이런 책을 애들한테 읽혀주나. 그래서 그 책을 안 보게 하시는데 그 책은 영어의 감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아이와 계속
반복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책들, 대표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책들이 안 읽혀지는 게 트랜슬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오늘 라이트하우스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를 들어서 The zookeeper washed the elephant 했으면 zookeeper가 코끼리를 씻어줬어요 라고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림으로 그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시라는 것, 가이디드 리딩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 반드시 지켜셔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디드 리딩은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가 그런데 읽을 책의 주제와 관련 있는 단어였죠. 그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확장을 했었죠? 단어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계속 읽기에 참여하게 하면서 해석하지 않고 뜻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럼 그 리딩에 대해서 도대체 그런 방법으로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가 빠져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리딩을 처음 가르칠 적에 방법은 그렇게 하시되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내용 중에 5가지가 Put Reading First라고 하는 미국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그 교사용 그런 뭐라 그러나 하나의 스탠다드에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리딩의 5 elements 또는 5 components라고 해서 모든 교과서 프로그램, 그다음에 모든 readers 프로그램, 모든 거에 기본으로 포함을 시키는 리딩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모든 교재에 포함시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아이들이 학습이 되고 또 리딩을 배우는 도중에 이것을 모두 습득을 하여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컴프레hen션이 쭉쭉쭉쭉 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phonemic awareness라고 있어요. phonemic awareness가 뭐죠? 뭔지 아세요? 예? 음가 인식이에요. 음가 인식 어떻게 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음가 인식을 어떻게 시키나요? 이걸 할 때 100이면 10이면 9이 예를 드는 단어가 cat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들어보셨을걸요? at 라는 3개의 소리로 cat이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가 phonemic awareness예요. 이 부분에서는요 알파벳이 끼어들지 않아요. 몇 개의 소리로 되어 있는가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가만. 그래서 교과서 프로그램에서 phonemic awareness를 가르치는 걸 보면요, 그냥 납작한 판에 아무것도 없는 판에 이렇게 네모 칸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있는 5개까지는 잘 없고 3개짜리, 4개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알파벳을 놓는 게 아니고요, 동그란 자석을 둬요. 그래서 at 라고 나누어 발음을 해주면서 그 소리를 듣고 애들이 그 소리 숫자만큼 자석을 그 판에 놓게 해요. 그래서 그 3개의 소리가 합쳐져서 cat이란 단어가 됐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주거든요. bus, bus. 아이들이 그 개수, 자석 개수를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bus 계속 발음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걸 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기역 안 해갖고 간 안 하고 그냥 간 하죠. 근데 알파벳에서 왜 이걸 이렇게 막 가르칠까요? 특히나 외국어로 배우는 아이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말 중에 없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없는 소리를 인식하는 거가 우리는 워낙에 막 외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는 거 그냥 무조건 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해줘야 될 적에 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 머릿속에 소리가 안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phonemic awareness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어머니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댁에서 하시기에는 이렇게 속된 말로 열이 나요. 열통이 터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발전은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계속 똑같은 걸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머니들은 여기에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단어가 나왔을 적에 가끔씩 뭐 이렇게 박수를 쳐서 at
해서 아이들하고 해본다거나 아니면 거기에만큼 뭐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는, 그러니까 정말 판에다 뭘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 뭐 가서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하나씩 칠해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짚어주고 넘어가시는 정도면 충분하세요. 그런데 교과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퍼너믹 어웨어니스를 잘 가르치도록 구성된 걸 잘 찾으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소리내서 많이 읽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너 여기 앉아봐.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딱 펴놓고 자, 잘 봐. 이러고서 이렇게 읽어주는 그 리딩 말고 머리맡에서 아이가 자거나 그냥 그런 잘 노는 시간에 책을 자꾸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야 그 친구들이 학원에 가서 퍼너믹 어웨어니스 배울 때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어머니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닥터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이제 퍼너믹 어웨어니스뿐만이 아니라 라임이 굉장히 귀에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재미로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같이 읽고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소리내어 읽기예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건데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소리내어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소리내어 읽기만큼 아이들에게 리딩을 빨리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기,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소리내어 읽기, 퍼너믹 어웨어니스에 있어서요.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파닉스예요. 사실은 파닉스가 퍼너믹 어웨어니스 다음에 와야 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퍼너믹 어웨어니스가 빠져 있어서 파닉스가 가장 첫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오는데 사실은 소리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소리가 무슨 글자인가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가 가긴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댁에서 하시기 별로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게 퍼너믹 어웨어니스이기 때문에 파닉스 쪽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학원에 가면 무수히 많은 파닉스 교재들이 전부 다 C 또는 K 또는 B 이렇게 쫙 리스팅하는 걸 배우죠. 댁에서 하실 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파닉스 리더스 갖고 읽어주세요. 그게 더 아이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돼요. 단어를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죠? 단어 하루에 10개씩 외워서 단어 시험 열심히 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게 그렇게 머리에 남아있지 않죠. 왜 남아있지 않아요? 의미 없이 그냥 외워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분명히 이렇게 발음하신 분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knowledge를 knowledge라고 가르쳐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발음이 머리에 절대로 안 남아요. 그래서 막 외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K도 안 들어가고 묵음이고 막 하니까 내가 하기 좋은 대로 크놀레지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스펠링을. 웃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분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크놀레지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안 써먹으니까 그게 knowledge가 되는지 크놀레가 되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시험 볼 때만 쓰면 됐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4번 후에 그 단어만 읽으라고만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놨으니까 나중에 발음을 해보라고 할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단어만 나오면 작게 발음하죠. 이렇게 하고 딱 넘어가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읽어야 될 때가 생기면 내가 알고 있는 짧은 파닉스 실려갖고 이게 K가 소리 안 나는 것 같더라. 이게 놀래지. 이렇게 해서 knowledge라고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놀래지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 제가 실제로 들은 발음이에요. 놀래지.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놀래지 그래서 놀래지가 뭘까? 하고서 문장을 가만 들어보니 knowledge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거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무의미하게 단어를 막 외워놓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나중에 내가 진짜 그 의미 있는 텍스트를 읽을 때 발음이 생각이 절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B 안만 해줘도 나중에 B하고 D 또 헷갈리고 그 다음에 N하고 M 또 헷갈리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학원에서 그렇게 재미없게 사실은 거의 그냥 막 이렇게 드릴 시키듯이 배워갖고 오면 댁에서는 파닉스 리더를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오늘 학원에서 배운 게 있다 하면 그 소리를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아이의 영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닉스는 소리와 글씨를 매칭을 시키시는 건데 어머니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리더스로 자꾸만 스토리 안에서 그 소리를 보게 해주셔라. 그래야 그 단어가 나중에 더 다른 텍스트 안에 들어갔을 때도 훨씬 더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 high frequency words는 워낙에 put reading first에는 없었어요. 그냥 vocabulary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빼어낸 이유는 물론 라이트하우스가 하이 프리퀀시 월스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하이 프리퀀시 월스는 영어에서 우리가 보통 영어 책을 읽거나 말을 할 때 70% 이상을 차지하는 단어가 하이 프리퀀시 월스예요. 여러분들 문장 하나를 놓고 가만히 보세요. I am going to the seminar today.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요. I'm going to the seminar today. 거기에 I am going to the today. 6개가. 뭐만 빠졌냐면 세미나 한 단어만 빼고 전부 다 high frequency words예요. 그 정도로 high frequency words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모르고는 high frequency words를 모르고는 영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sight words랑 약간 다른 건 뭐냐면 high frequency words는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고 sight words는 워낙에 많이 나와서 그냥 하늘에 탁탁탁 찍어내는 건데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긴 해요. 근데 high frequency words는 거기서 모두 다 sight words에 들어가지만 sight words 중에는 high frequency words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구별을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요. reading high frequency words가 있고 writing high frequency words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복잡해서 별로 그리고 크게 차이가 안 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만 high frequency words는 영어를 할 때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리딩이 향상이 되기 위해선 이 부분은 그냥 포닉스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바로 뚝뚝뚝 읽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리딩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월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얘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또. 그쵸? 제가 아까 I am going to the today 했어요. 거기서 의미를 꼭 집어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세요? I going today. 뭐 굳이 하자면 to 어디로. 그쵸? 근데 그걸 to 어디로, to 어디로, to 어디로. 그게 참 그쵸? 그 다음에 to가 꼭 어디로라는 뜻만 있어요? to 부정사 만들면 어디로 이거 아닌데? 그래서 뜻을 막 굳이 외우기도 굉장히 거시기한 그런 단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모르면 아이들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거의 입에 붙여줄 수 있을 만큼 자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름이 high frequency words인 것만큼 high frequently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high frequency words도 역시나 많이 접하게 해주는 방법은 readers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phonics readers, high frequency words readers가 뭐 끝나고 뭐 하는 거예요가 아니고요. 동시에 같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의미 있는 문장 속에서 걔네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 그게 high frequency words고요. 걔네들이 한번 커버가 돼 주어야 아이들 리딩이 쭉쭉쭉 늘어나요. high frequency words 중에서 want, went, when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헷갈려 하잖아요. want, went 정말 많이 틀려서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생 자녀들 중에서 한 2학년 되는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경험하셨을걸요. I went to school 써야 되는데 I want to school 이렇게 써놓고 좋다고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want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I went school, when W-H-E-N 써놓고 to school 이렇게 써놓고도 뭐가 되는지 몰라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본인들이 알게 하는 것은 야 이게 when이지 want야? went야? 이렇게 해도 걔네들 눈에는 절대로 그게 차이가 안 보여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거죠. 저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희 아이가 올해 중1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B와 D를 구별을 확실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키면 해요. 그리고 알아요. 아는데 지가 쓸 때는 꼭 거꾸로 탁 써갖고 와요. 그래서 너 이거 읽어봐. 그러면 어머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지워요. 근데 쓰라 그러면 꼭 이렇게 bad 같은 거는 bad 이렇게 써갖고 와요. 그러면 애미 마음은 속이 뒤집어진답니다. 그래서 얘라이 그러고 뻑 치면서 읽어봐! 그러면 내가 왜 이랬지?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보는 단어인데 그게 우리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간 지각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거는. 아이마다 다 차이가 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리더스 속에서 계속 접하게 하고 보게 하고 의미를 생각하게 해서 특히 when, want, when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high frequency words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자꾸 접근을 해주셔야 의미까지 해서 해야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답니다. 제가 하다 보면 이제 가정사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fluency인데, fluency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 high frequency words랑 같이 통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70% 이상이 넘어가는 단어들이 high frequency words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완전히 습득을 하여야 fluency가 향상이 되겠죠. fluency가 뭐죠, 근데? 예? 유창성 읽기. 그 유창하게 읽는 게 어떻게 읽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 2번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유창하게 읽기, 머리에 뭐 개념은 대충 이렇게 잡혀요. 유창하게 읽어, 잘 읽는 거구나. 근데 잘 읽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아이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실 수가 있잖아요. 플루언시 중요하대. 너 유창하게 읽어봐. 어떻게 어떻게 읽어요? 잘 읽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유창하게 읽기는 정확하게, accurate하게, 그다음에 적당한 속도로,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예요. 이 자연스럽게는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예요. 그러니까 I am going to the seminar는 전혀 fluent하지 않은 거고, I'm 어떻게 읽어요? fluent한 거죠? I'm going to the seminar today. I'm going to the seminar today. seminar today만 들릴 인토네이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 읽는 것이 유창하게 읽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읽을 수 있어야 fluent한 거예요. 단어 하나 딱딱딱딱 끊어서 읽는데 하나도 안 틀려. 야, 너 기차게 잘 읽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러고 나면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어줘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오디오가 필요해요. 우리는 전부 다 외국인이죠. 영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무리 살다 온다 하더라도 모국어 베이스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창하게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저처럼 있으면서 영어가 직업인 사람보다는 차라리, 제 친구 대표적인 예인데, 영어 맨날 저한테 와서 해석해줘 막 이랬던 친구인데 걔가 미국 가서 지금 10년을 살거든요. 훨씬 더 미국 사람처럼 말을 한단 말이죠. 뭐에서 그 차이가 나냐면 인토네이션이에요. 인토네이션과 그 강세에서. 그런 부분, 즉 외국인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주면서 텍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리스폰스,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슬프다, 이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모델링 해주는 사람이라면, 오디오는 이제 외국인처럼, 원어민처럼, 외국인이 아니라 원어민처럼 영어를 읽는 것을 모델링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오디오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처음에 걔네들을 무조건 걔네만 듣고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vocabulary, 이 얘기는 뭐 이미 다 얘기 더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실 수 있는, 어휘를 알아야 책을 읽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휘 확장도, 물론 오늘은 어휘가 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을 길게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제와 관련되어서 아이들이 생각을 오거나이징 할 수 있게 어휘 확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즉 요즘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제가 믿고 싶지만 사전 외우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직도. 안 믿어지시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찾으시냐 하면 픽처 딕셔너리를 찾으세요. 그림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애들이 빨리 이해할 것 같아서 잘 외울 것 같다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픽처 딕셔너리는 아이들이 그냥 책처럼 넘겨서 보고 재미있네, 이건 어떻게 하냐,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단어를 찾아보게 할 때도 이해는 물론 빨리 되겠지만 그걸 외우게 하시는 분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 어휘 확장은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미 있게, 즉 아이가 읽어야 하는 단어, 책에 나오는 주요 내용과 관련 있는 어휘, 그 다음에 그 어휘가 확장되게 도와주시는데, 그 어휘 확장은 뭐냐면요,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주제의 책인데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아이들 자꾸 보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개념을 잡아서 기본 언어를 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 body part에 대한 얘기를 알았어요. 했으면 기본적으로 뭐 eye, nose, eyes, nose, mouth, ears, 이렇게 face 나오겠죠? hand, feet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바디에서 약간 어려운 책을 고르면 자기가 아는 게 지금 거기에 반은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게 얹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단어 확장이 빨리 되고 쉽게 돼요. 그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 어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이들 보캐블러리 학습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어휘들이 실제 사용된 문장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의 리딩 책을 못 찾으시겠거들랑 못하겠으면 적어도 사전에 있는 예문들은 다 찾아서 같이 쓰게 하시고 그거 갖고 연습하게 하시고 하는 게 좋지만 그거는 저 밑에 순위에 밀리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요. 스토리 속에서 그 문장을 계속 보게 하시고 그 단어를 보게 하시고 그 단어를 자기가 한 번쯤 써보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초등 어머니들은 야, 이 단어 이거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죠. 내가 외우게는 안 해요. 그렇지만 지가 뭘 하나는 뭘 받는지는 알게 하려고 단어장은 정리시키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말씀인데 그걸 할 때 단어를 쓰고 영으로 단어를 찾고 그리고 그 밑에 영문, 예문을 반드시 기록을 해두시는데 사전에 나오는 예문보다는 책에 나오는 예문이 훨씬 좋아요. 아이가 봤던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쓰게. 그리고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단어 그럼 의례 그렇게 쓴다 하면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뭘 붙이냐 하면 자기가 그거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게. 그렇게 해서 단어장을 쭉 만들어 가시면은 아이들이 그 단어가 완전히 자기께 돼요. 100%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반복이 돼야 되니까. 하지만 아이들 안에 계속해서 단어가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써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어를 확장을 해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comprehension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comprehension. 그래서 단어도 잡히고 그러니까 어휘도 잡히고 그다음에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해석이 아니고 문장 글 전체를 읽고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어휘가 무엇인지를 집어낼 수 있게 되고 이게 컴프레hen션이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제가 몰라서 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요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한번 이 연습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교과서 프로그램을 본다고 하는 그 단계는 쉽게 넘어가지는데 이 쉽다는 게 교과서를 쉽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부하는 방식을 아이들이 빨리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냐면 어휘를 한국말을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될수록 답답해해요. 이 문장이 도대체 한국말로 뭔지가 알고 싶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그거를 시끄러워 몰라도 된대 할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이 책에서 그림과 어느 부분에서 매치가 되는지를 보시고 무슨 뜻일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거꾸로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러면 해석이 아니고 그 의미를 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레벨이 넘어가면 우리 3학년이 아니라 미국 아이들 책으로 리딩 레벨 2.5 이상을 읽게 된다. 챕터북 이상을 읽게 된다. 그러면 그땐 비로소 이제 어휘 학습도 미국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이들이 국어 학습하는 것처럼 어휘 공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그 전까지는 외워라. 이게 뭐냐. 이거 단어 찝어줄 테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봐라.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좋아요. 리딩 공부를 위해서. 제가 그 세미나 때마다 이해를 잘 드는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일단은 내가 그 거금을 주고 교재를 샀기 때문에 이게 애가 모두 흡수를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해야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만 같고. 그래서 학원에서 딱 배우고 왔는데, 너 오늘 어디 배웠냐? 저는 그렇게도 안 하는 엄마입니다만은, 어디 배웠지? 그래서 딱 여기 펴봐 좀. 이렇게 폈어요. 그러면은 읽어봐. 하거나 아니면 어느 문장을 탁 집어줘요. 그다음에 이거 우리말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애들 리딩을 안 하게 돼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에 왜 안 되냐면 지금 특히나 수입되는 책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해석하는 방식으로 거의 안 가르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프레hen션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 해석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설사 했다 하더라도 외우고 있지 않은 이상은 갑자기 엄마가 무서운 얼굴 이거 해석해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너 학원 수업시간에 뭐 했어? 이거 10번 써.
이렇게 되면 애가 이제 영어와 멀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완벽하게 소화해줬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책은 한 권을 완벽하게 씹어서 삼키는 것보다 다독을 해서 계속 같은 레벨 책을 다독을 해서 문장에 익숙해지고 영어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훨씬 리딩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쭉 리딩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오늘의 그 주인공 라이트하우스는 어떤 책인가를 설명을 연결해 드릴게요. 자, 라이트하우스는요, 실제로 그러니까 영미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로 영국권의 학교에서 또는 외국에 있는 영국계 학교들 있죠. 영국민을 위해서 만든 학교들이요. 그런 학교에서 리딩 가장 첫 단계의 리더스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이 책을 채택을 해서 많은 사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책이고, 영국 계열은 미국의 교과서 텍스트 베이설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두지 않고 이제 쭉 수업을 많이 해가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첫 단계 텍스트처럼 쓰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왜 그렇게 쓰냐 하면 예전에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동화책으로 리터러시 가르치는 그 시간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동화책을 영어 동화로 처음 영어 가르치는 그 방법이 유행을 할 때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동화책을 고르는 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영어 동화책을 고르는 방법은 동화를 동화로 보게 하시려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기준으로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안에 아무리 좋은 텍스트가 담겨 있어도 아이들이 그림에 눈이 먼저 가기 때문에요. 그림을 좋아하는 동화책을 고르는 게 우선이에요. 오센틱 북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걸 리터러시하고 연결을 시켜주면서는 이제 리딩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리딩과 라이팅을. 그때 그 목표로 하고 있을 때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 반복되는 문형을 가진 동화책일 것이에요. 첫 번째가. 그래서 브라운 베어가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걔는 처음부터까지 똑같은 패턴의 단어만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를 가르치기 더없이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건데 걔네는 사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문학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차치를 하고 리딩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라이트하우스 같은 이런 리더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특히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패턴화된 문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핑크 A, 핑크 B 여러분 가지신 것 중에 흐린 핑크랑 약간 진한 핑크가 있어요. 핑크 A, 핑크 B. 걔네들한테는 이 패턴 랭귀지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따 제가 이제 워싱턴 엘리펀트 갖고서 쭉 보여드릴 텐데 걔도 역시나 똑같은 패턴의 단어만 바뀌어 있거든요.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리딩을 하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동기유발이 되려면 페이지를 넘어갈수록 아는 게 자꾸 나와야 돼요. 모든 페이지가 다 다르면 갈수록 태산인 거죠, 애한테는. 그래서 이 책은 어렵다.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패턴이 되어 있으면서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리딩을 가르치기 좋은 패턴인데 지금 라이트하우스에 그렇게 되어 있고 repetitive라고 되어 있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는 것은 predic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동화를 선택하는 기준의 두 번째가 predictable 할 것, predictable 텍스트일 것이에요. predictable 뭐예요? 예측 가능한 텍스트일 것, 즉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점점점 그 다음 내용이 뭘까가 막 궁금해지게 만드는 것일 것이거든요. 근데 그 라이트하우스에 있는 책들이 그런 형태를 지금 담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맨 마지막에 반전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예측해보고 이렇게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High Frequency Words에서 플루언시 향상이 된다. 이건 앞에 설명을 길게 드렸죠. High Frequency Words가 각 권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책에 보시면. 그래서 그 High Frequency Words를 포커스로 해서 그 스토리를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 High Frequency Words를 알게 되면 이제 플루언시가 많이 향상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보면 humor, playground chants, traditional stor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영어 동화 언급을 했듯이 동화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리더스가 그렇긴 하지만 이 책, 특히나 라이트하우스에 있는 책들이
거의 그림이 겹치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같은 작가가 거의 드물어요. 많이 드물고 모두 다른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동화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줄 뿐더러 이야기들이 되게 웃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엽기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진짜 웃긴다스러운 그런 얘기가 많고. 두 번째 플레이그라운드 찬스는 뭐냐면, 아까 제가 닥터 수스 A를 잠깐 들었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뭐가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 애들한테 아무나 설명을 해줘도 무궁화 꽃이 피었다 영어로 바꿔줘도 재미를 못 느끼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챈트죠. 즉, 영어에도 그런 챈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스토리로 엮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장르 픽션 해놓고 거기 옆에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a traditional chance라고 되어 있는, playground chance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traditional stories.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라이언스 런치 같은 거는 여러분들 보시고 나면, 저거 많이 들어본 얘기, 옛날 얘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쉬운 영어로 바꿔서 실어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장르를 접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basic vocabulary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영국 아이들이 첫 번째 텍스트처럼 쓰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라는 것을 국어로서 본격적으로 배워갈 때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어휘들이 모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즉 우리나라 국어책들이 1학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1학년 수준의 읽기를 할 때 알아야 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특히나 영어가 외국어인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어를 계속 읽어가는데 필요한 기본 어휘들을 다 한 번씩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comprehension clues in the pictures.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역시 나오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이해를 할 때 트랜슬레이션 하기보다는 그림을 가지고 해서 텍스트와 매치시켜서 이해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림을 보시면 텍스트에 거의 일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 그림만 가지고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라이트하우스만이 아니라 어떤 리더스를 고르시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꼭 기억을 하고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휘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리더스가 거의 비슷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레벨 1이다 그러면 그 레벨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회사에서 나오는 리더스들이 비슷비슷한 어휘를 가지고 있고 문장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디 차이가 나냐면 그림을 얼마나 텍스트와 맞게 넣느냐에서 차이가 확확 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텍스트하고 그림이 텍스트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가를 보고 고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fiction plus non-fiction stories.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 중에서 이거 보시면 여기에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책이 쭉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길쭉하게 여기 있는 이 앞에 부분은 픽션이고 non-fiction 섹션이 여기 조금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non-fiction하고 fiction 같이 해서 읽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많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요, 미국에서 non-fiction이 굉장히 막 붐이 일어서 지금 그게 한국도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한국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배경이 이래요. 미국은 이민국가죠. 이민자들이 다 들어와서 만든 국가잖아요. 그런데 부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층이 지금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항상 하층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학력을 끌어올려주면서 융화책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대부분 이민자 아이들이 성적을 밑에 바닥에 깔아주니 얘네들도 모두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가자. No child left behind.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원래 쓰던 텍스트는 전부 다 literature base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올라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한테 인커리지먼트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동기유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non-fiction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책들 중에 참 많은 책에 I can read signs 라는 게 있어요. I read signs 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교통 표지판이나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 우리 입장에서 딱 보면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볼 수 있는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 하는 게 no entry, no smoking 이 정도인데 그거 말고도 쭉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 휙 얘기하게 되는데 그 책이 나온 배경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넌픽션은 실제로 볼 수 있는 데에다가 단순하죠, 텍스트 패턴이.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빨리빨리 따라가니까 이거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쭉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딱 발생을 했냐면 전체적인 학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한테 맞춘 게 아니라 밑에서 맞췄으니까. 뭐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런 배경을 타면서 이제 그럼 위에 애들도 읽을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high interest, low readability 이래가지고 그 관심은 자기 인지에 맞고 영어는 쉽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미국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넌픽션과 막 같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데 한국이 또 워낙에 빨리 그 어댑션 하다 보니까 가서 죄다 들고 들어가지고 넌픽션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넌픽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카데믹 리딩에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반드시 읽어줘야 되지만 지금 라이트하우스를 읽어야 되는 이 연령대 아이들은 넌픽션보다는 픽션이 더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라이트하우스가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라이트하우스가 아닌 다른 걸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넌픽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거는 받을 수 있어요. 당장 써먹어야 되는 광고판을 읽는다거나 메뉴판을 읽어야 된다거나. 그런데 영어적인 지식을 쌓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어적인 부분을 배워야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픽션이 사실은 먼저 선행이 돼서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근데 너무 픽션만 가다 보면 요즘 계속 나온 책들이 넌픽션이 많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스킬도 사실은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픽션과 넌픽션을 같이 섞어가는데 비율이 지금 2단계에서는 픽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이 아닌 다른 걸 선택을 하시더라도 요즘 넌픽션이 유행이래. 우리 아이 처음 리딩 시작하는데 넌픽션 책으로 시작할까? No.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픽션 먼저 충분히 읽히시면서 넌픽션 같이 끼워 들어가셔야 돼요. 저희 책 중에도, 저희 회사가 공급하는 책 중에도 Four Corners라는 넌픽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머전트부터 있어서 라이트하우스하고 딱 레벨이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책부터 보시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충분히 지금 라이트하우스를 비롯해서 픽션 가지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넌픽션을 얹으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구성, 라이트하우스는 픽션과 넌픽션이 같이 되어 있지만 훨씬 픽션의 비중이 크고 그 이유는 그렇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Guided English Language Reading Scheme at 5 levels 5개 레벨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Guided Reading 그대로 지금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법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안 갖고 계시는데 이 Parents Guide가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Day 3까지 해서 한 권을 3번에 걸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이 안에 풀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방법이 Guided Reading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개 레벨, 핑크 A, 핑크 B, 레드, 옐로우, 블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이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레벨 간 간격이 팍팍 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1번부터 8번, 이제 핑크 A, 핑크 B, 옐로우, 블루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레드만 1번부터 10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번호가 같은 레벨에서 커질수록 난이도가 약간씩 높아져요. 근데 눈에 확 띄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아주 거의 티가 안 나도록 높아져 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 8번을 보면 1번보다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8번보다 그 다음 단계 1번이 약간 쉬워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그 다음 레벨 도전할 때 쉽게 가라고 모티베이션 시키려고 약간 쉽게 뒀어요. 그 다음에 또 1번부터 8번까지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개 레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Individual Student Packs containing 2 books One workbook, one audio CD. 보시면 여러분들 받으신 게 거기 하나의 팩 있잖아요. 거기에 책 2권, 그 다음에 오디오 하나, 워크북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워크북 하나에 2권, 그 2개 얘기가 다 들어가 있고 오디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디오 들어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따라 읽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Parents Guide 아까 보여드린 부분은 한 레벨당 한 권씩이에요. 그래서 전체 5권이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니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이드는 좀 한국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한국말로 쓰면서 뭘 넣냐 하면 Teacher Talk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부분에 이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액티비티를 하거나 여기에 있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가능한 질문들,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상의 답변들을 조금씩 뒀어요. 물론 아이들이 이대로 대답 안 하죠.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정답인데 여기서 가감을 해서 보시라는 의미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티처톡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페런스 가이드는 여기 앞에 보시는 풀 패키지 안에만 들어있고요. 낫건으로 구입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워크북에 대한 답지는 저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서부터 레벨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lwbooks.co.kr 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쭉 다운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시다 보면, 저희가 처음 이걸 기획을 할 때요, 리딩은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 리딩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하는데, 라이팅의 처음 시작을 같이 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리딩을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리딩을 쭉 쌓아 올렸어요. 이제 리딩은 어느 정도 했으니 라이팅을 좀 해볼까? 이래가지고 라이딩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리딩 레벨하고 차이가 너무 지기 때문에 아이들 쓰는 거는 너무너무 유치한 게 쉽게 쓰고 못 쓰고 그다음에 리딩을 막 하고 있어서 여기서 갭이 벌어져서 라이팅 못 가르치겠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리딩하고 라이팅의 시작은 동시에요. 단 라이팅을 글로서 줄줄 써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읽은 것에 대한 자기가 생각을 그림으로든 단어로든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동시에 시작하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워크북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욕심을 냈던 것이 그래머 부분이에요. 리딩하고 라이팅이 그래머가 없으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그 부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신다 그러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면 유치원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쉬운 워크시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인쇄에서는 안 나갈 거고 저희 lwbooks.co.kr 거기 다시 오시면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있어서 그게 다 준비가 되면 숙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쭉 설명은 드렸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Washing the Elephant. 이 책은 핑크 A예요. 핑크 A 가장 첫 단계예요. 이 책을 쭉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저는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세한 부분은 Parents Guide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실 텐데 자. 표지가 Washing the Elephant예요. 아이들하고 맨 먼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목 읽어봐. 가이드에 보시면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is picture? 또는 on the cover?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그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What is this? What do you see in the cover? 라는 말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손가락을 가르치시면서 What is this? What's this? 그러면 elephant 할 수 있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시냐면 It's an elephant. full sentence로 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센텐스로 말해봐.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Yes, 아이가 elephant 했으면 Yes, right. It's an elephant. 하고 모델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Who is this? 아저씨. 그쵸? 아저씨. 그러면 Yes, this is a zookeeper. This is a zookeeper. 하고 만약에 zookeeper에 대한 게 설명이 어려우시면 zoo는 알죠. 아이들이 zoo. 그래서 너 zoo 가봤지? zoo 가면 zookeeper가 있어.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zookeeper는 동물원에서 아이들 사육사예요. 사육사.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zoo는 보통을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zoo에 가봤지? 거기에 가면 동물들을 이런 사람이 있어. 뭐 하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사람이게요? 동물을 돌봐주는 사람이죠. 지금 제가 한 이 부분은 한국말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하나도 다 한국말로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집어넣어 주시라고요. 선생님들은 안 돼요. 대신에 선생님들은 영어로 설명을 하시고 영어로 쭉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야 되고 집에서 하실 때는 영어로 하실 때는 강박관념을 벗어나셔야 책이 재미있어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전 좋겠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으실 때 그냥 한국말로 그런 기본 개념은 짚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What's he doing? What's this in his hand? 뭐예요 이게? This is a hose and this is water. So, what's he doing? 뭐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this is a brush, 그쵸?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했던 것처럼 그림에 있는, 표지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짚어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Okay, let's read this story together. I will read the title. Washing the elephant. Washing the elephant. 자, 아저씨가 무엇을 하는 걸까? Washing the elephant. 하고 획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이고 마니카 휴이스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작가 이름이거든요. 커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읽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읽어주십니다. 여기는 바로 첫 장을 딱 넘기면 타이틀 페이지예요. 이거는 획 넘기시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같이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자 하시고서 아이고 Washing the Elephant, written by Monica Hewis, illustrated by Woody. 하고, 자, 여기도 얘기하실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뭐 하는 걸까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코끼리 코잖아요. 그쵸? 그러면, what's this? 뭐라 그래요? trunk란 말을 아이들이 알고 있나요? 아마 knows라고 할걸요. 아이들이 대부분이. 아직 trunk란 말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knows라고 하거나 코라고 하면, yes, this is elephant's nose. It's a long nose, and we call it trunk. We call it a trunk. 그래서 그 trunk라는 단어를 소개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trunk, T-R-U-N-K, trunk다 아니고 그냥 trunk라고만 소리만 들려주시면 돼요. 그냥 다음 페이지 나올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면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읽으실 때 문장을 짚으시는 게 아니고 그림을 짚으세요. 보세요. The keeper washed the elephant's trunk. 우리 트렁크 나왔다. 아까 얘기했다. 그치? 다시 The keeper washed the elephant's trunk.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translate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해를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The keeper washed the elephant's ear. 너 귀 어딨어? 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너 귀 어딨어? 넌 귀 누가 씻어주니? 그렇구나. 자, The keeper washed the elephant's ea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쵸? The keeper washed the elephant's back. 하고 I back 이렇게 툭툭툭 두들겨 주시고 너도 엄마 이거 wash 해봐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가시면 돼요. The keeper washed the elephant's leg. leg. 그쵸? 그림도 짚어주시고 아이들한테도 자기 다리도 이렇게 짚어주시고 Elephants wash the elephant's tail. 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 이미 보셨지만 여기까지 딱 간 다음에 What would happen next?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어디를 씻을까? 무슨 일이 생길까를 이야기를 해보게 하세요. 아이한테. 그게 바로 prediction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가 무슨 일이 생기게 얘기해봐. 그래서 아이가 이번에는 이쪽 다리 씻겨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게 해놓으세요. 넘어가기 전에 물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세요. 아이들이 빨리 한껏 넘겨봐 이래서 확 넘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확 넘기면 벌써 봐버렸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기 전에 아이가 획 하기 전에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시고 그게 만약에 워킹했을 때 잘 워크했을 때는 아이가 그 마지막 페이지를 그려보게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자 그럼 우리 비교해보자. 짜잔 넘겼는데 이번엔 거꾸로 엘리펀트가 키퍼를 확 물을 뿌려서 씻겼죠. 그래서 the elephant washed the keeper가 됐어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나 반대가 되면 그게 재미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아이가 예상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너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다. 너도 굉장히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책을 읽을 때도 아이가 마지막 장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고, 자꾸 프리딕션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프리딕션을 하고 그 다음 책을 그 다음을 넘기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이해가 훨씬 좋아져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연결해서 자꾸만 생각을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똑똑똑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자꾸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리딩이 훨씬 더 깊어지고, 리딩 스킬이 훨씬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딕션이 중요한데, 키는 보여주기 전에 아이가 자기 프리딕션 한 것을 남겨놓게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가시는 거고, 읽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한 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페런트 가이드를 보시면 한 번 읽고 나서 이제 앞에 쭉 넘어가면서 elephant 단어 다 동그라미 치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워크북 액티비티북 넘어가시기 전에 이 그림에다가 이름표 달아주는 것. 굉장히 재미있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예요. 페이지마다 여기는 zookeeper라고 그냥 keeper라고 나왔으니까 keeper라고 쓴 명찰 하나 하고 elephant라고 쓴 명찰 하나를 만들게 하세요. 아이한테 포스트잇을 만드시면 돼요. 3M 포스트잇 가는 거 있죠? 조그만 거 가지고 쓰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같이 써주셔야겠죠, 그렇죠? 써주시면서 우리 keeper 명찰 이름표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걸 보고 거의 그리는 수준이긴 한데요. 이름표를 예를 5개가 필요하면 엄마가 3개 만들고 네가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계속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elephant 이름표 만들어줘. 그럼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아이한테는 너 써봐라고 한마디도 안 했지만 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써가 아니고 meaningful하죠. 아이한테. 왜? 내가 읽은 책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잖아요. 주인공한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액티비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 L, E, P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한 5번을 그냥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직 알파벳이 완전하지 않으면 E 같은 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아이가 엘리펀트로 이름표를 달아주게 하시고 페이지마다 쭉쭉 붙이기 전에 같이 읽으시면 되죠. 두 번째 읽으실 때는 보세요. 역시나 여기부터 같이 나가요. 근데 엘리펀트를 써봤으니까 이제 엘리펀트 나오면 아이가 읽게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가 keeper 다 읽을 테니까 너는 elephant's trunk 여기를 읽어라 라고 시키면 되죠. 그러면 지금 아이를 리딩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the keeper washed the elephant's trunk 이렇게요. 또는 너부터, 그러니까 관사부터 같이 다 붙여서 하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처음부터 관사까지 다 붙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더 좋은 방법은 관사를 같이 붙이는 게 더 좋아요. 한국말에 관사가 없어서 자꾸 빼먹거든요. 그래서 붙이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책의 경우에는 elephant trunk 자체가 길어서 관사를 빼고 처음에는 빼고 가고 두 번째 읽을 때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면 the keeper washed the elephant's ear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죠. 그럼 아이가 elephant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의미 있는 단어들, 신체 부위, body parts, 엘리펀트의 각 부위요,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짐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뭔지? 이름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신체 부위 써서 그림에 붙여주시면 되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가시면 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페이지는 붙여줄 게 이름표밖에 없네. 아니고, 마지막에는 저렇게 됐을 때 주키퍼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차고 이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한테 뭐라고 했을까 물어보셔서요. 그 말하는 말풍선을 만들어서 주키퍼 입 앞에 이렇게 붙여주라고 하세요. 이거는 뭐 대단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가 아이가 그 이야기 속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한 번 더 해보게 하는 거죠. 이런 지금 이렇게 말풍선 붙여주는 것들이 단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어려운 텍스트에서 이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우리가 굳이
코र्스북으로 드릴하지 않아도 서로 말을 주고받는 스피킹 연습의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말풍선 붙이는 것까지 가시면 여기에 페어런스 가이드를 붙여주신 안에 있는 내용 같이 가져가시면 이제 수업이 되시는데 페어런스 가이드에 뭐 대단한 게 들어있나 보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이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갈까를 보시는데요. 나는 저게 풀팩보다는 일단은 하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같이 가시면 거의 뭐 틀림없이 아이들이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리를 한번 요 포인트만 잡고서 가시면 되세요. 보세요. 픽션이었죠? 재밌는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repetitive language and predictable ending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the keeper watched the elephants 뭐뭐뭐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에 부분은 어머니가 읽어주셨고 선생님이 읽어주셨고 아이가 뒤에 걸 붙였어요. 그 다음번에 읽을 때는 올 반대로 the keeper watched 까지 하고 반대로 스위치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읽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조각조각 내면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문장을 전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듣게 하시고 오디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반복이 돼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 자체에 이렇게 리듬감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한 두세 번 들으면 문장을 입에서 술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수 있나 보다 하시지 말고 계속 아이가 할 때 책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같이 문자를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아이가 말을 막 수술하니까 이거 할 줄 아나 보다 책 치우고 그냥 막 이렇게 가면 문자가 하나도 머리에 안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엘리펀트니 뭐 트렁크니 다른 데 봤을 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책에 나왔던 high frequency words는 the였어요. Washing the elephant, the keeper. 이제 여기서 질문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the하고 the하고 구별해줘요. 여기서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이들 중에 언어에 민감한 아이는 왜 다르게 읽어?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엘리펀트는 이게 E로 시작하거든. 이런 애들 앞에서는 D로 붙는다. 이런 애가 몇 개 더 있어. 앤트나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 묻는 애들 굳이 야 너 뭐 틀린 거 못 느끼냐? The keeper, the elephant 뭐 틀린 거 못 느끼겠냐? 자꾸 물어봐도 없는데 왜 모르냐? 더하고 D인데 아니죠. 거기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건 핑크 A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막 재밌어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걔한테 더하고 D 물어서 애 인생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대신에 그거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가이드에 있는 얘기인데 너는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을 얘기할 때 또는 서로가 알고 있는 대상을 얘기할 때 너를 붙인다는 게 워크북에도 나오고 가이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시는 게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면 애들이 다 아는데? 그럼 다 더 붙여? 아니고 한번 본 적이 있거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the school, the book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서점가서 책 한 권 사오자 그럼 어떤 책 살지 생각을 안 하고 갔다고 하면 book이 되는 거야. 이거 초등학교 죄송합니다. 초등학생 1학년이나 7살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는 듣지만 한 번쯤은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제 여기 워크북에 있는 연습 문제 좀 풀어보면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조바심 안 내셔도 돼요. 더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맛보고 자꾸 넘어가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 기준에 맞춰서 애를 괴롭히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주가 주제라고 할까요? 다루고 있는 게 뭐죠? 신체 부위잖아요. 그거 관련된 어휘들 trunk, ear, back, leg, tail 요 정도 같이 짚어주시는데 그건 뭘로 했냐 하면 아까 거기에 이름 달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짚어주시면 돼요.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게임 할 수 있겠죠. 사람한테는 테일이 없지만 인형한테 테일이 있으면 걔는 짚어서 얘기하게 하시고 아빠 등에다 백이라고 써 붙여주게 하시고 이거 재미있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스킬은 시퀀스인데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까지만 하면 패턴 익혀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줄줄 읽을 수 있게까지는 말을 할 수 있게까지는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리딩 스킬을 왜 붙여놨냐면 얘네들은 7세 이상 본격적으로 리딩이 배워야 되는 아이들을 한테 적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물론 그 연령보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보실 수는 있는데 중요하게 막 푸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할 거냐면 주키퍼가 엘리펀트 시켜줬죠.
그 순서대로 그림 배열하고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들 같이 학원에서 하실 때는 책을 그대로 스캔을 하셔서 빳빳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막 만져도 상관없게 이렇게 부서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이걸 또 스캔을 또 해야 되냐? 그러실 필요 없고 아이하고요, 각 페이지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리세요. 난 그림 못 그려요. 그럼 숫자도 대고 그려요? 아니고 아이하고 트렁크, 이어 했잖아요. 그럼 아이 기준에서 그리면 돼요. 그냥 그 짝대기가 찍 나가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려서 누가 봐도 걔는 트렁크처럼 안 보이지만 엄마와 나는 트렁크처럼 보이면 돼요. 그걸 알면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서 그거 갖고 순서 배열을 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순서 배열만 할 게 아니라 순서대로 늘어 놓으면서 The keeper washed the elephant's trunk 하고 놔야 돼요. 말하고 놓게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순서를 알게 하시는 것, 이야기가 흘러간 그게 시퀀스예요. 이거 연령 낮은 아이들한테도 하면 워킹 하겠죠. 그런데 강요하시지는 않은 것이, 이게 같은 그 코끼리 안에서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거긴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연령대 어린 아이들한테는 단순히 그냥 그림 가지고요. 지금 키퍼가 어디 씻고 있는지 말하겠다. 키퍼 와시 트렁크 이것만 해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제 7세가 되면, 아직 7세가 사실 솔직히 좀 이르긴 하지만 예비 초등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것이 순서대로 놓으면서 그림 보고 이야기하게. 초등이면 거기에 뭘 더 넣어주시면 되냐면 뭐게요? 센텐스 스트립, 문장 쓴 거. 역시 선생님들은 타이핑 하셔서 스트립 만드시고,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쓰세요. 직접 손으로 예쁘게. 그리고 쓸 때 trunk, tail, leg, 이건 누가?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교구를 다 만들어서 내가 언제 가르치나, 이게 아니고요. 그 만드는 모든 과정이 아이가 함께하는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하나도 힘드시지가 않지요. 선생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생님들은 타입하시라고 하는 것이 반이 여럿이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반마다 어차피 똑같은 수업을 하실 거면 반마다 아이들하고 이 작업을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네가 쓴 거기 때문에 잘 한다고요. 더 재미있게.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도 좋고, 그게 번거로우시면 아예 딱 세트화 해주시고, 어머니들은 모든 과정을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세요. 이거 10건, 한 레벨이 8건인데 8건 일주일에 다 떼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이 전혀 없이 지금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 가지시고 하세요. 여긴 데이 3까지 뒀어요. 이거 이제 학원에서 쓰시라고. 그런데 여기대로 나가시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들은. 여기에는 지금 각각의 그 섹션마다 시간까지 뒀거든요. 뭐, 하이프리퀀시 그걸 플래시카드 보여줄 때 10분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머니들이 그 시간까지 맞춰갖고 하시려면 나중에 이렇게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으세요. 우리 아이가 내 말을 10분 동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렇게 5분만 앉아서 고맙죠. 막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그거는 수업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닐 때는 모든 가정에 아이가 인볼브 되게 하셔서 같이 교구 만드시고 같이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 인지에 포커스가 분명히 가 있는 책이긴 하죠. 그러나 그걸 스펠링 맞추고 이거 아니기 때문에 자꾸 통으로 자꾸 익히게 하는 거에 하이피커스버스는 목적이 더 있어요. TH, 너가 THE라고 돼 있다고 그거를 외우게 하는 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통문자로 그대로 익히게 해야 사이트워즈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스펠링 맞추는 것보다는 통문자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자, 이게 이제 핑크 A를 다루는 방법이었다. 그냥 간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언스 런치는 가장 윗레벨, 이 시리즈의 지금 현재 가장 윗레벨의 블루예요. 역시나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으세요. 라이언스 런치 할 때 어떻게 하셨죠? 아까 워싱턴 엘리펀트 할 때 표지에 있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What's this? 뭐예요? 라이언 같으세요? 전 앞만 봐도 라이언 같지 않게 생겼는데, 하여튼 이게 뭘까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뭔지. 라이언스 런치 읽어주시지 말고 얘기하고, 손에 들고 있는 건 뭘까? 지금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영어로 하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말로 하세요. 페런츠 가이드에 영어로 캡션은 그러니까 그 티출석은 달려 있긴 한데요. 그다음에 언제 외워서 하냐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대답을 안 하면 그대로 나올 때까지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더 헷갈리니까 차라리 그때는 그냥 What's this? What's this? What's it doing? What does it feel? 이 정도일 거거든요. What does it look like? 이렇게 그거 어려우면 What is this? 손에 뭐니? 요거 정도 묻고 얘 기분이 왜 이런 표정 짓고 있어?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요. 역시나 여기도 아까랑 그 우디 똑같다. 그쵸? 일러스트레이터가 똑같네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고 같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페이지 넘어가서 하세요. 여기에 이상한 애가 또 더 나왔죠? 여기서도 얘기하실 게 또 있는 거예요. 얘는 누군 거 같니? 꼭 사기꾼 같이 생겼죠? 이렇게 해서 얘 뭐 하고 있는 거 같니? 이게 동굴이에요. 지금 동굴. 얘네가 살고 있는 집. 근데 동굴, 여긴 어딘 거 같니? 이런 동굴로 안 보이잖아요. 도대체 어딘 거 같니? 답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자꾸 물어보세요. 이게 뭔 거 같아? 그림에 자꾸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보는데 이게 지금 딱 처음에 보시기에 이 이야기의 모순이 뭔 거 같으세요? 집에 소파에 앉아있는 거? 그거 말고 그거는 의은하 있다가 치고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뭔가가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사파리가 아닌 다음에 호랑이랑 사자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는 심지어는 한 가족이기까지 해서 거의 그 남편과 부인의 냄새마저 폴폴 풍기는 그런 지금 구도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미리 다 해주시면 재미없죠. 사자랑 호랑이가 한 집에 살고 있네. 정말 살 수 있을까? 얘네는 어떤 일이 생길까? 무지하게 싸우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야기하고 직접 관련은 없어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하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건 길기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게 요가 그거예요. 이 게을러 터진 사자가 지 배고프다고. 여기 보시면 I want my lunch 하고서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가 나가서 먹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더워서 못 나간대요. 사자라서 기본 자세가 안 됐죠. 그래서 너무 더워서 못 나가겠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얘가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토끼 만나서 사자가 아프댄다. 너 문병 한번 가봐라. 또 사슴 만나서 너 문병 한번 가봐라. 그 다음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요? 여우가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읽으시면서 저는 여러분하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냐 이렇게 묻는데 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토끼랑 사슴까지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어떤 동물이 갈 것 같아? 누가 나올까? 물어보세요. 아이들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한글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여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집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동물들 뭐가 나올까 막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건데 뭐가 나올까요? 여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프단다 가봐라 그랬더니 이 여우가 여우같이 안 간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요? 들어간 발자국만 있고 나온 발자국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안 가요. 내가 들어가면 뛰어나오면 저게 마지막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책을 정리한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픽션이죠. 그 다음에 traditional story, fable. fable은 반드시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한테 교훈이 뭐게? 이렇게 묻기 전에 그건 맨 마지막 단계에 하시는 일이고요. 왜 여우가 안 갔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실 수 있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피크스에서 잡아주는 것이 came, have, help, him, out, not, out, then, there. 책 뒤에 역시나 있어요. 보면 확실히 단어가 많아졌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고 통문자로 찍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ome의 과거가 came가 아니고 그대로 읽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keywords는 아까 보셨던 살고 있던 cave, lunch, 그 다음에 동물들 lion, tiger, fox, deer, hare, 그 다음에 아팠다고 했던 sick까지. rabbit이 아니고 hare예요. 그거만 나중에 아이들 얘기하시면서 중간에 rabbit하고 hare하고 차이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hare는 hare고 rabbit은 rabbit이에요?
헤어는 산토끼고 레빗은 집토끼죠. 그럼 그렇게 해주면 재미가 없죠, 하나도. 헤어는 귀가 길어요. 레빗은 그거보단 짧아요. 그 다음에 헤어는 뒷발이 굉장히 크고 길어요. 왜? 산에서 뛰어야 되니까. 집토끼는 안 그렇죠. 그냥 짧죠. 색깔이 헤어는 갈색. 아까 그림 보시면 흰색이 아니고 갈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색이 갈색이고 집토끼는 물론 다른 색도 많이 섞여 있지만 갈색은 아니에요. 흰색, 검정색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차이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요 설명을 하실 때 non-fiction 중에서 그런 걸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여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키워드 보여주시고 그리고 역시나 똑같아요. 여기도 헤어 나왔을 때 헤어에 이름표 그러니까 그 단어 그림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맨날 똑같아서 재미없으면 문장 중에 나오는 키워드들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긋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고 리딩 스킬 역시나 여기서도 시퀀스하고 cause and effect인데 시퀀스는 눈치채셨다시피 어떤 동물부터 와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야기 순서대로 가는 거고 cause and effect는요.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끼가 들어갔어.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잡혀 먹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뭐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게 cause고 이게 effect고 이렇게 안 보여주셔도 들어갔는데 왜 안 나왔을까? 결과가 어떻게 됐지? 안 나왔어. 왜? 잡혀서. 그렇게 이야기해보시는 생각의 그 순서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또 호랑이가 나가서 동물들 하나씩 집으로 보냈어요. 왜? 그러니까 보낸 거는 뭐죠? 결과예요. 보낸 거는. cause는 왜 보냈어요? 사자가 게을러서 그렇죠. 더워서 먹이를 먹으러 못 나가겠다 그랬어요. cause and effect예요. 그것도. 그렇죠?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야기 속에 쫙 펼쳐져 있던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 내용을. cause and effect. 리딩 스킬 중에 하나죠. 블루면은 지금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제법 읽을 줄 알고 리딩 공부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될 아이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스킬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의 모든 레벨에 접근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게 되어 있고, 그리고 리딩 스킬들 한 잡아주게 되어 있는데, 페런츠 가이드 보시면 대부분 다 녹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만 가지고도 어머니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인데, 라이트하우스란 뜻이 워낙이 등대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를 띄었으면 제가 즐거움을 하는데 라이트하우스 붙여서 등대인데요. 저희가 이 이름을 너무나 잘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출판 지어갖고 왔는데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Light up your children's reading.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그 이야기는 이야기 속으로 아이들이 완전히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 자체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랭귀지를 두 번째로 얹어주셔야 우리의 목적은 랭귀지에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 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이야기에 자꾸 포커스를 더 주셔야 아이들이 그 다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야 진짜 리딩으로 가는 아주 좋은 안내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갖고 하시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책 많이 읽어주시고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재미를 마음껏 나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에 더 만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